자, 오늘 4부는 정치권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신 두 분의 용자들과 함께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얼굴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예, 축구 보고 바로 제 오늘 6시에 YTN 도착했었어요. 바로 오셨네요.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이 지금까지 시간. 사실 우리 정치 얘기를 해야 되지만 축구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근래에 본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방을 다 보셨습니까? 봤는데 시상식까지 봤으니까 대단하십니다. 한 2시간 못 잤잖아요. 네. 근데 그 90분, 30분 뭐 이래서 연장까지 했으니까. 드라마. 예.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구나. 전 세계인들이 네. 정치도 좀 그래 됐으면 좋겠다. 정치도 좀 그래도 좋겠다. 뭐 좀 말씀 좀 드리면 이제 메시하고 음바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프랑스, 아르헨티나 대단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과정에서 그 80분까지 네. 음바페가 거의 화면에 잡힌 적이 없어요. 거의 안 잡혔어요. 거의 네. 수비에 당한 것 같아요. 예. 전혀 음바페한테 패스도 안 가고 네. 공격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저 팀이 우리가 예선에서 봤던 프랑스이냐 맞나. 오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80분 이후에 정말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죠. 이게 그렇게 연속으로 두 골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결국 음바페는 아직 24이니까 예. 미래가 많이 있고 예. 메시는 뭐 저는 아르헨티나 메시 응원했는데 응원하셨습니까? 메시는 그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예. 잘 한 거죠. 예. 과거에 그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 국회 안에 야구부, 축구부도 있는 걸 알고 야구 있는데. 이구동성이라는 야구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고 예, 예. 이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네. 눈치 보느라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메시는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에 뭐 100대 방 10대 0 이렇게 이루를 바꾸면은 예. 바로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할 것 같아요. 100대 0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다크호스로 뜨겠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 메시가 어디 있어요? 탈탈 틀어봐도 메시가 나올 사람이 없지. 메시는 10수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경기를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상을 했고,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인의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가 어디 국민의힘에서 비교 대상이 안 갑자기 되지. 또 그렇게 하시니까 비유를 좀 들어보려고. 그 말 나온 김에 그 말씀을 바로 해보죠. 국민의힘 지금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지금 원래는 70대 30인데 당원하고 경선 비율이 100대 0으로 지금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우리 조원진 대표님부터 좀. 룰 변경 자체가 네. 아무튼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 네. 뭐 그런 확고부동한 그 대통령실이나 또 그 국민의힘 윤핵관들의 네. 입장이 분명하다. 근데 결론적으로 윤핵관들 중에서 유승민 의원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없다는 겁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룰이라도 변경해서 되게 불안하잖아. 제가 볼 때는 대권 후보가 당권까지 지고 공천권까지 지면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코너에 몰릴 테고 네. 힘없는 정부가 되니까 뭐 저는 조금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룰 변경을 해도 너무 편하게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네. 그 이후에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보이니까 네. 모양은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결국 이제 룰 변경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이 부위원장 아마 예. 분명하게 네. 입장을 밝힐 것 같다. 그동안 계속 룰 변경 부분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뭐 네. 모르지 본인은 룰 변경 안 해도 이긴다 하는데 안 될 것 같던데. 그 룰 변경 얘기하기 전에 네.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 당원 투표 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됐었어요. 보도가 되고, 예. 그리고 보도가 됐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룰 완전 변경을 바뀌었죠 분위기가. 예. 친윤 쪽에서 이제 치고 나섰잖아요. 말 그대로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갑자기 네. 어느 팀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팀이 확고한 승리를 이야기해서 경기 규칙을 바꾸는 행태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경기 규칙을 바꾼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장이 정당의 제대로 된 그 형태이고 그 과정인가를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정당을 그 꾸리겠다 이제 이런 그 의지를 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원진 대표는 복당도 힘들고 공천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계속해서 뭐 공화당 대표도 윤석열 공화당이 뭐 복당이나 이런 합당이나 뭐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비판들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외곽에 있던 보수 대연합의 형태도 꿈꾸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이번 룰 개정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0대 0으로 룰 변경을 하면은 예.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요. 유승민 예. 의원이 아마 그 룰에 수긍해서 출마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 아. 오히려 지금까지 명분 쌓기를 해왔고 아무튼 본인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한번 배신해 본 사람 배신 잘 하거든요. 또 하나는 또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탈당할 가능성도 되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분들이 지금 양문석 위원장 말씀대로 그 다음 공천 받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상황으로 네. 룰 변경해서 다른 윤핵관 원윤핵관이 미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래 됐을 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밀고 가면 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 유승민 의원의 말을 행태를 보면은 좀 세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냥 이제 같아요. 뭐 예. 갈라섰다. 그럼 안에서 싸울 거냐? 안에서 싸울 명분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승민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어허. 그리고 제가 그 뭐 정부 여당이 좀 쫀쫀하게 룰 변경 이런 거 하지 말고 체제 집단지도 체제를 바꾸라고 자꾸 그때 얘기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곧 그런 가시적인 아하. 반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 됐을 때 윤 대통령이 요즘 잠시 이렇게 지지율 변동이 좀 있지만은 또 발목 잡힐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정치에 개입하면 결국은 정치에 발목을 잡히거든요.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무 개입하면은 결국은 그게 처음에는 내 말을 국회의원들이 잘 따라주고 네. 뭐 사람이 없지 않냐. 그다음에 뭐 한편으로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대통령 후보가 당권을 쥐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잖아요. 네. 단지 그걸 노골적으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비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무 개입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입이 아니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윤 대통령한테도 결코 옳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 후과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내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도 야당은 뭐 그렇게 반발할 건 하지만은 네.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그 거죠. 부분이거든요.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30% 뭐 40%도 있고 이러니까 그 지지율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심을 좀 따라가 윤심이 얘기를 하면 따라가는 그 모양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겁니까? 같이 좀 말씀 주시죠. 이제 이 네. 지지율부터 좀 그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특히 보수 정당 소속의 대통령 지지율은 두 축에서 강한 힘을 받습니다. 하나는 외교적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그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파업을 강하게 대응했었을 때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를 계속해서 그 마녀 사냥해 왔던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나 그 정교조를 때렸었을 때 화물연대, 예. 일시적인 이 지지율 그 상승 효과를 네.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마약 같은 거거든요. 아하. 뭐 텔레비전 시청률로 비교하면 이 탐사 보도에 있어서 예. 조폭이나 집창촌 때리면 아이고. 시청률이 한 10% 이상 아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 다음에 일상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요. 평균치보다도 못 따릅니다. 왜 이미 크게 자극을 받고 마약 같은 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 이분 화물연대 때리면서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대통령 본인이 지지율이 50% 이상 넘어가줘야 네. 그 당에서도 강한 힘을 받고 그리고 당에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30% 중반의 지지율을 가지고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 반발이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장제현 의원 그 전형적인 친윤이잖아요. 네. 친윤이 주도했던 국민공감이라는 것들을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는데 71명이 참석을 합니다. 국민의힘 115명 중에 44명은 국민 공감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친윤이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친윤에 못 낀 사람들이잖아요. 못 낀 사람이다. 네. 국민의힘의 44명이 친윤에 못 낀 사람이거나 그다음에 친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44명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 44명의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최대치를 44로 볼 수도 그것도 있다. 가능합니까? 그 정도도 최대치를 가능합니까? 만약에 탈당을 하면 근데 한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탈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또 고사당해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한번 심하게 고사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에 그 돌파해내지 못하면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저는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 탈당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탈당해서 함께할 국회의원들의 최대치가 44명 정도는 여전히 국민의당에서 비친윤계로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끊임없는 거짓말이나 말 뒤집기인데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그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놓고 그 당무에 개입을 했었잖아요. 당무에 개입하는 방식들이 아주 그 점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부부 해동을 관저 해동, 만찬 해동을 한 서너 번 하면서 사실상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100%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겠어요. 100%로 하세요라고 했겠어요. 밖으로 빠져나온 이야기는 좋지 않겠냐라는 권유행위지만 사실상 이러한 권유행 대통령이 권유행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령어거든요. 그러면서 친윤이 치고 나가는 일사불란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당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앞서 다시 돌아가서 당무에 개입하고 그것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과 자신들이 예상했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을 때 큰 잡음 없이 분란 없이 분열 없이 가능한데 30%의 대통령이 이런 깊게 당무에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자신의 발등을 찍는 또 하나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대표님이 뭐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저렇게 힘을 국민의힘 내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길은 하나는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주 뭐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부재에 야당이 있다는 거예요. 야당의 리스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뭐 화물연대로 표현되지만은 네. 연대 다 깨져 버리고요. 화물연대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 버렸어요. 네. 그러면 전략 부재의 야당 또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대통령 그리고 당내에 소위 대통령의 얘기를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 혹은 또 스타가 없다는 그런 거.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지금 35%라도 네. 뭐 대통령 뜻대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왜냐하면 이제 것이다. 그래 되면은 뭐 소위 이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과 사법 입법기관에 네. 이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원심력은 대통령한테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이것도 개혁과제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3대 개혁 얘기도 했고요. 결국은 네. 개혁과제라는 것이 저는 뭐 국민 대타협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시원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개혁과제라도 좀 얘기를 하니까 시원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변죽만 올리고 지지율만 혹은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개혁을 할 거냐. 뭐 국민들께서는 3대 개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 보자. 단지 이런 식의 그 국민 공감대가 없이 혹은 또 야당의 동의가 없이 이렇게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 그 과정들을 좀 더 매끄럽게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아무튼 일 안 하는 국회, 일 안 하는 정부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과제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방향은 잘 잡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볼 지켜봐야 필요가 있다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민주당? 라는 예. 이제 표현이 예, 이제 민주당 얘기라서 아마 그 때문에 하신 것 이제 같아요. 조원진 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3대 개혁 이야기를 했다라는 예.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이제 요 정도 말씀인데 그런데요. 개혁 의제는 경제 의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최경환 장관이 연금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네. 이 초이노믹스 예.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강하게 했는데 옆에서 연금 개혁하고 있었거든요. 초이노믹스는 말 그대로 소비 심리를 그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확장하면서 네. 내수 경제를 풀어내면서 그 수출 경제를 그 강화시키는 게 이 최경환 장관의 기본적인 경제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옆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계속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한쪽에서 계속 돈만 쏟아붓고 오히려 이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네. 이러한 상황에 빠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당장 지금 올 연말부터 시작했고 내년부터 아주 심한 경제 침체가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시점에 또다시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와 가지고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말 그대로 경제 정책의 반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그 국가 경제를 또 그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타이밍과 흐름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개혁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분석조차 이전의 경험조차 없는 이들에게 현재 우리는 정권을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 그 공무원 연금 계획이나 연금 계획들이 들어가면서 지금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서민 경제나 그다음에 바닥에서 그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요? 아무튼 뭐 개혁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네, 개혁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언제 하느냐가 민노총의 네. 악행, 악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혁 과제가 1번 순위를 잘 잡은 것 같은데 노동개혁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개혁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본 사람으로서 2번을 해봤잖아요. 네. 양대 정부에서. 그래서 개혁 과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차근차근 여러 가지 디테일한 준비를 다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49제 한번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요. 이후 행보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수 위원장님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49제 네. 그 정말 49제를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주도했던 영정 없는 추모, 그다음에 이름 없는 추모, 그걸 가지고 12구 참사 이후에 계속해서 보역 논쟁처럼 논쟁을 이끌어갔고 그리고 그 보수정당, 국힘당뿐만 아니고 뭐 조중동까지 가세하면서 오히려 영정과 이름을 공개하는 걸 그 표륜처럼 몰아갔던 그들의 그 말 그대로 정치 조작질이 얼마만큼 허무하고 나쁜 짓이었는지가 49제를 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100여 명의 그 이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추모를 하면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라고 하고 그 피눈물 나는 그 호소와 통곡이 이어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할로윈 축제도 그 외국 축제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외국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외국 축제라고 공격했던 수많은 그 이 보수 진영의 이 스피커들이나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가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에 가가지고 환하게 웃고 그다음에 술잔 그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 사진 하나가 그 희생자나 그다음에 희생자 유가족 그다음에 그 12.9 참사를 바라보고 가슴 아프고 힘들어했던 많은 국민들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그 고통을 겪어내고 있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또 큰 대못을 박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계속 뭐 얘기를 하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뭐 3년 상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특히 대통령도 이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선 수사 먼저, 국정조사 먼저,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시기를 좀 놓쳤어요. 사실은 국민들은 작은데 감동하고 작은데 아픔을 좀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49제 같은 경우에 여러 희생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상조사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들 마음을 달래주는 특히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행동이 좀 있었으면 좋았었다. 아쉽다는 거죠, 그것도. 그날 행보는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행보들이다 이런 입장이고 진상규명을 해야죠. 단지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국민의힘이나 정치화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 부분이 정치화가 됐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양쪽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는데 도덕적인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 이상민 장관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의 부분은 안전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예요.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양쪽이 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 명백한 진정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여야 따로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는 만약 안 되면 오늘부터 야당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국정조사는 이제는 그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상 하란 말이냐라는 이 발언요. 이제 완전 정신줄 놓은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테 좋은 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비판할 때 비판하지 않는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비판해 줘야 되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조은희 대표처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그 시점에 끊임없이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치는 거나 3년상 하란 말이냐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두 번째, 현재 국힘당의 당대표를 대통령이 지명합니까? 그런데 이미 그 친윤 계열이나 유승민을 제외하고 당 대표를 나선 사람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하는 것처럼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정말 무오류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3년상 49제의 의미가 뭐예요?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적이 없고 책임자 처벌 한 명도 되지 않고 누구도 한 명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서 책임진 사람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은희 대표 말씀하셨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도덕적 됐어요. 책임, 네.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에요. 이상민은 사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아. 안전과 생명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이상민인데 이상민이 버티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용자들 시간이 또 다 돼서 또 이렇게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원진 대표, 양문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